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어 말하기 습관을 교정해야 되는 3가지 이유. 첫째, 영어 회화를 꾸준하게 공부했지만 나의 영어 회화 실력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는 건 나의 습관, 나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습관 반드시 교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2번째, 나는 분명히 영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원어민이 못 알아들어. 원어민은 못 알아듣고 한국 사람들끼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그 습관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3번째, 원어민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로 말하지? 왜 나는 저런 영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 원어민과 나의 영어 말하기에서 거리감을 느끼신다? 이 3가지를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말하기 습관을 교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휘 외웠죠, 문법 채웠죠, 패턴도 익혔죠. 그런데 나의 영어 실력은 어제와 같이 오늘도 같고 미래에도 같을 것 같다.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드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말하기 습관을 교정하셔야 되고요. 많은 어휘를 갖고 있어요? 정확한 문법도 구사해요?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잘 영작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을 원어민이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희한하게 내가 하는 말을 한국 사람은 잘 이해해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말하기 습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말하기 습관 교정하셔야 되고요. 원어민의 언어와 나의 영어의 이 거리감, 쟤들은 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쉬운 단어를 쓰지? 근데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구사하고 있지 못한다라면 여러분의 말하기 습관 반드시 교정하셔야 합니다. 나의 지금까지 공부 습관은 어떻다? 어휘 늘리고 문법 늘리고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영작해서 영어로 말했지만 정작 원어민들은 굉장히 쉬운 어휘로 쉬운 문법으로 구체적으로 참 쉽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두 말하기 방식의 결이 달라요. 한국 사람을 포함한 이 동양권들은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정황을 내가 풀어서 설명해주면, 즉 나의 상황을 설명해주면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잘 되는 고맥락 사회의 뼛속부터 한국인, 뼛속부터 동양인인 거죠. 하지만 원어민들은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명시적이죠. 무엇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이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명확한 나의 의도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 맥락의 사고, 직관적인 사고. 우리는 애초에 동양인과 서양인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의 영어 말하기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 공식을 적용해서요,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What makes you nervous? 우린 한국 사람이에요. 일단 내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최근에 가장 긴장됐던 상황이 언젠가요? 사실은 제가요, 요즘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서류를 좀 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되게 가고 싶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면접이 이번 주 수요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준비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못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떨렸어요. 우리가 한 말을 잘 들여다보면요, 제가 요즘에요, 그래서 지금이요, 지난주에요, 근데 이번 주에요, 뭔가 나의 상황을 막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네요. 준비를 많이 못하고 인터뷰 봐서 너무 떨렸어요. 결론을 빼고 지금 이 상황만 한번 다시 보세요. 요즘에 취업 준비인데 지금 여기저기 넣고 있는데 지난주에 연락을 받아서 이번 주에 면접이었어가지고 지금 제시된 상황만으로 내 말을 탁 자르고 자기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너무 준비하는 내내 막 흥분됐어요. 준비 시간이 되게 부족했던 것이 되게 아쉬웠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결론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이건 정황상 분위기가 좀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을 풀어내기 때문에 문장의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이 뒤로 나오거나 지난주가 앞으로 나와도 솔직히 관계는 없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랬는데,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실제로 정확한 접속사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전체적인 상황이요, 나의 메시지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은 있죠. 우리는 이 맥락 안에서 이 사람의 메시지를 더 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동양인인 우리들의 시각에서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직관적이고 명시적인 영어식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I를 넣겠죠. 자, I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Was nervous. 결론이 먼저 나오네요. 그 다음은요, because of my lack of preparation. 명확한 이유가 바로 뒤로 딸려 나오네요. 상황을 풀어내지 않고요, nervous와 관련된 이유가 바로 뒤로 붙어 나오고요,
그럼 이 preparation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오죠? For an interview. 아, 이 준비가 인터뷰와 관련되었구나 라고 하고 이 인터뷰를요 또 한 번 명확하게 언급해줍니다. At company. 그래? 무슨 컴퍼니지? That 어떤 컴퍼니냐면요. I had been eager. 간절했던 건데 무엇이 간절했을까요? 간절함 역시 명확하게 언급하죠. To join. 굉장히 가고 싶었던 곳에 인터뷰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해서 떨렸는데요. 자, 계속 언급합니다. The interview date was given. 사실은요, 그 인터뷰 날짜가 5일 전에 나와서라고 해서 앞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부연해주고 있네요. 앞에 나온 단어를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가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단어와 단어들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사, 투부정사, 명확한 문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요, 조사가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뭐뭐를 위한 건지, 뭐뭐와 함께인 건지, 뭐뭐로인 건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언급되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명시적이기 때문에 무엇, what을 잡았다면 이 녀석을 부연하는. 즉, 내가 앞에 한 말을 보면서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스피킹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요즘 지난주에 이번 주에 준비하지 못해서 상황을 나열하고 풀어가는 방식의 스피킹은요.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을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 이들은 핵심을 아예 what으로 잡거든. 그리고 이것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네요. 두 언어 자체는요. 결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말하기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교정 영어에서 준비한 공식으로 영어 말하기의 습관을 원어민처럼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제 첫 번째는요. 전하려는 메시지를 what으로 정하는 이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I was nervous를 얘기할 거죠. nervous라는 얘기를 할 때 딱 떠오르는 what이 무엇일까요? 인터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my lack of preparation. 준비가 적었기 때문에 because of로 갈 것인지 during an interview, 인터뷰 동안에 nervous했다고 말할 것인지 정확하게 그 나의 의도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화자의 의도는요. I was nervous because of my lack of preparation for an interview. 대명사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대명사를 연습할 때는요. 좀 의도적으로 주어로 끌고 들어오면 대명사에 집중해 보기도 좋고요. 우리가 맨날 익숙하게만 쓰는 한국식 문장과 거리를 두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주어로 활용해 볼게요. 인터뷰가 뭐였냐면요. was for a position. 어떤 포지션이었는데요. At ABC company. The company was my best company.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자, 얘를 뒤로 빼본다면 I really wanted to join the company. 대명사를 계속 보게 되면 대명사 두 개가 동시에 나왔을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겠네요. ABC company which I wanted to join. 이렇게 관계 대명사로 활용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however, 자,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뒤집겠어. 왜냐하면 the 인터뷰에 대한 부연 설명 들어오네요. The interview date was given. 주어졌는데 only 5 days in advance. 딱 5일 앞두고 이 날짜가 주어진 거야. The 5 days were too short to prepare. 너무 짧아서 준비할 수가 없었어. 뭐를? All the expected question. 예측되는 모든 질문을 준비하기엔 너무 오일이 짧았어. 이 too short를 어떻게 받아요? This limited time resulted in adequate preparation. 너무 짧아서서 결국 적합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 그러니까 이 적합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 자체를 this fact was enough.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했어. To make me nervous during the interview. 인터뷰 동안에 내가 떨게 만드는데 너무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명시적이며 구체적인 영어 말하기의 중심은 대명사에 집중해 보는 것인데요. 앞에 나온 명사를 대명사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명사를 하기 전에 what, 무엇인가에 가장 먼저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무엇을 잡아서 대명사로 연결할 때 우리는 how, 어떻게, why, 왜 라고 하는지 이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해줬을 때 영어식 말하기의 습관을 우리가 몸에 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고 싶은 말을 써두고 영작하며 말하지 않았어요? 영어는 명사다. 곧 이 명사는 대명사로 받게 되는 거죠. 영어는요. 대명사 없이 두세 문장 이상을 끌어갈 수 없다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원어민이 하는 말을 조금만 들어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영작 없이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이 습관을 교정하는 이 가이드는요. 나만 알고 싶은 교정영어 워크북에서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어휘가 너무 약해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어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쓴 단어들에서요. 한두 단어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중학 0단어 정도에 속하는 초급 수준의 어휘라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요. 중학 0단어, 초급 어휘만으로도 이렇게 영어식 사고를 연습할 수 있는지 스텔라와 함께 또 계속 연습해 볼 거니까요. 이어지는 영상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신다면 이렇게 새로운 영상이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이 빠르게 연습해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